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중력 놓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를 배웁니다. 전 시간에 배운 설명 방법인 비교 대조 열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쓴 글이 나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바로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글을 정리하거나 요약해본 경험이 있나요? 네, 독서하고 독서록의 줄거리를 요약할 때입니다. 동생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갈 때 기차역과 기차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적어 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식으로 요약하기를 해봤을 거예요. 오늘은 그걸 더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 105쪽을 펴주세요. 준이가 다음 글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할지 말이에요. 영상은 잠시 멈춥니다. 다 읽었나요? 어떤 주제의 글인가요? 제목에 힌트가 있죠? 어류의 여러 기관에 대한 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아래 준이가 요약한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식으로 요약한 것 같나요? 비늘에 대한 내용을 옮겨 적었습니다. 아가미와 옆줄에 대한 개념도 옮겨 적었습니다. 네, 바로 중요한 내용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뽑아 글을 정리하는 것을 요약이라고 하며 그런 글들은 요약한 글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다음 쪽을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글을 읽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을 그으며 읽으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설명 방식을 떠올리며 비교 대조 열거 중 어떤 방식으로 요약하면 좋을지도 생각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은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다 읽었으면 중심 문장을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맞게 찾았나요? 아니라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 글을 요약하기 전에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총 4문제입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을 나타내준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녹색 옷을 입습니다.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뿅뿅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세 개 미만, 정신줄 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잘 풀었나요? 그럼 다시 교과서를 봅니다. 108쪽을 펴세요.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만든 질문의 답이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만들면 안 돼요.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보고 참고해서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질문의 답은 앞에 글에 나와 있을까요? 네, 106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든 질문은 아래 표에 적고 답도 잘 찾아서 적어봅니다. 선생님이 만든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는 위생이 중요한데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진 걸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3번을 다 해결했으면 이제 4번.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요약하기를 봅니다. 1.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는 아까 글을 읽으면서 이미 했던 부분이네요.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06쪽을 펴주세요. 문단이 모두 몇 개 있나요? 5개입니다. 그럼 5개의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의 옷을 입기도 한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그럼 107쪽에서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을 달리 입는다. 다섯 번째 중심 문장은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이 다양하다. 네, 이제 다시 108쪽을 봅시다. 4번에 2번 설명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설명 방법인 비교, 대조, 열거 중 어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각각의 직업에 따라 옷 색깔이 어떠한지 의사, 법관, 군인으로 하나하나 나열하여 설명하였었죠. 어떤 방식일까요? 선생님 말 속에 이미 힌트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초성 힌트를 드립니다. 과연 정답은 직업별 옷 색깔을 나열하여 설명했으므로 열 거입니다. 네, 설명까지 아주 정확하네요. 그럼 10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하기. 106쪽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일단 처음은 글의 시작이죠. 바로 첫 문단이 처음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직업별 옷 색깔 설명을 했었던 2, 3, 4문단이 되고 끝은 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단이 됩니다. 자세하게 나열하는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 가운데 끝부분에 맞게 중심 문장을 적어볼까요? 네. 네, 계속 반복한 내용이니 초성 힌트만 봐도 딱 알겠죠? 당연하죠. 이걸 보고도 모른다면 완전 실망. 좌절입니다. 설명하는 글들은 이렇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은 글의 시작 부분, 가운데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바로 끝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정리한 내용 간추리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중심 문장들을 연결하면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심 문장을 똑같이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아닐 경우 약간 바꿔도 내용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 의사는 대신에 옷을 입고 의사는 으로 쓸 수 있지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글 요약하는 방법 4가지입니다. 초성을 보고 아는 친구들은 답을 맞춰보세요. 모두 맞추면 오늘 국어 점수 100점입니다.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배운 비교, 대조, 열거 중 어떤 방법인지 알면 쉽게 요약할 수 있어요. 문단마다 중심 내용을 찾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워요.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읽습니다. 동물도 뼈를 중심으로 살이 붙어있듯 글도 중심 문장 주변에 여러 문장들이 있어요. 5학년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요약하는 방법은 3단원 내내 계속 소환될 예정이니 꼭 기억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설명하는 글쓰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 또 만나요.